뉴스공장과 함께 무럭무럭 성장해온 두 분.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불후의 명절 끝나지 않은 전쟁 저자 안민석입니다. 미국에서 무사 귀국했습니다. 막공항에서 지금 뉴스공장 출연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뉴스공장 출연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일로 오신 거죠? 네, 제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뭐 우리 안 의원님이 내부자들 출연 때문에 비행 일정까지 조정하고 예. 새벽에 이렇게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달려온 것은 왜냐하면 여기 나와야 책 얘기를 또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게 그렇게 읽혀요? 이걸 읽히면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미 LA에서 제가 대단한 이제 일이죠. 봉변 당한 그 이야기 이제 들으셨죠? 아니, 언론에서 크게 났습니다. 봉변 당하셨다고. 예, 이게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봉변을 당하셨는지. 아니 그 북토크장 가려고 하는데 지하 주차장 내려서 행사장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20명이 나타나서 어떤 분은 뭐 아주 뭐 저 흉기 같은 것도 들고 계시고요. 흉기요? 그래서, 예, 기습 공격을 제가 당한 흉기, 거고요. 예를 구체적으로 어떤 흉기? 그런 흉기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하여튼 피켓 같은 걸 흉기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포함해서요. 예. 평생들을 욕을 다 먹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로하신 제가- 분들, 동영상에는 연로하신 분들 그냥 몇 분 정도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항의하신.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 아주 건장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분들한테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책 홍보가 됐기 때문에. 출판사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거 100억짜리 책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가을에 책 홍보 좀 하려고 했는데 8세 지금 이제 다 매진되게 생겼고 이제 곧 이제 10세를 향해서 의원님이 혹시 알바들 쓰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일각의 오해를 들을 정도로 네. 제가 10세를 찍으면은 지금 8세 이제 거의 다 매진됐는데 의원님 10세 직접 하지 찍으면은 않았다면 출판사 쪽에서 어떻게 한 거 아닐까요? 그런 일각의 뭐 공장장 같은 업무론으로 세상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이 있겠지만은 제가 10세를 찍으면은 뉴스 공장 우리 가족들, 스태프들, 공장장, 김성태 의원님 제가 고기를 제가 뭐 나까지는 쏘겠습니다. 빼고 하셔도 좋고 예. 그 안 의원님이 LA에서 이제 봉변을 당하셨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걱정을 많이 공빈이 했는데 아니라 기습 공격. 아이, 그렇게 너무 또 사선 의원이나 되시는 분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생각이 다르면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가 있죠. 때로는 시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폭력이나 폭언 같은 이런 위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는 뭐 우리 안인도 집권당의 어엿한 중진 아니십니까? 비록 의원님을 비난하고 이해했을지라도 그분들 역시 우리가 보다듬고 또 품어야 할 국민이니까 어엿하게 나가시고 저는 그 이후에 출동한 미국일지도 모릅니다. 국민이 놀라운 아닐 수도 있다. 그 이후에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있지만은 잘 슬기롭게 아니, 대처하셨고 남의 말이라도 저렇게 쉽게 하시는데 아니요. 차 안에 갇혀가지고 30분 동안 둘러싸여가지고 그렇게 협박 당해 보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둘러싸고 나서? 몇 명 제가 정도가?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다고. 왜 책을 썼냐, 얘기했거든요. 책 내용이 이게 뭐냐 이런 거였나요? 저는 그분들 가짜 교포들이라고 보고요. 제가 LA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토크에 오신 이제 교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저 사람들은 진짜 교포 아니다. 정말 창피하다. 그런 말씀하셨고. 교포가 아니라는 건 누군가 동원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실제로 예. 이 집회를 모집하는 광고가 떴고요. 예. 그 돈을 준다. 그리고 세게 뭐 지르는 사람한테는 돈 더 준다. 그 돈을 광고를- 걸고 그날 안민수 의원님을 둘러싸고 항의를 했던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네, 그게 인터넷에 있는 것을 어느 아하. 시민단체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참 지금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후 3시 38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돌파하셨습니까, 거기를? 사선 의원으로서. 이제 경찰이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미국 서부에서 예.
LA의 내여사 우리 회원들, 샌프란시스코의 공감 회원들, 이 뉴스공장 청취 중인 우리 교민들, 또 모든 해외 교민 여러분, 안민석의 무사귀국 인사말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죠. 경찰을 불러서 이제 탈출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야당이었으면은 아마 총영사 측에서 좀 뭐 하여튼 뭐. 나몰라라 했을 텐데, 지난번에 텍사스에 뭐 간호장교 찾으러 갔을 때는 그때는 휴스턴하고 그 뉴욕의 총영사하고 대사관 측에서 뭐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그때는 신경도 안 경찰이 썼거든요. 의원님을 제압하러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는 듣기로는 반대였네요. 아니, 안민석 그러니까 의원이 그때는 뭐 그쪽에 우리 공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LA 총영사님이 그 LA 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빨리 저 예, 사선 의원을 빨리 빨리 수도권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경찰 지금 미국 경찰의 호의를 받은 최초의 제가 대한민국 이렇게 정치인이 들리는 되었습니다. 이야기로는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떴다 하면은 네. 이미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뜨는 과정에서부터 미국의 우리 공간에는 거의 생중계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비행장의 영접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안민석 의원의 사실 미국 활동에 대해서 우리 공간이 모든 걸 지금 다 파악을 하고 또 뒷받침하려고 노력하죠. 수도권 사선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번 그 봉변 현장도 우리 공간 측에 LA 경찰청의 신속한 협조 요청에서 출동이 이루어진 거고 다 뭐 저는 대처 잘 하셨는데 이 출동한 미국 경찰하고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이 SNS에 또 게재까지 하시는 것은 조금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뭐 그 한 20분 동안 차에 갇혀 있으면서 봉변당하면서 그분들 얼마나 믿고 하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말씀이 저를 걱정하시는 건지 제가 아내님을 늘 형제처럼 또 아끼고 위하는 한 사람으로서 높아심에 드리니 아니, 그래도 오버하지 이제- 말라는 거죠. 아니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께서 네. 무사하냐고 문자 오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요. 역시 우리 김성태 안민석의 케미 이것은 당을 떠나서 참 아름다운 케미구나 느꼈고요. 제가 그 경찰하고 무슨 케미가 있었나요, 지금? 경찰하고 사진을 올린 것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경찰하고 그 그만하죠 이제. 예, 또 그러니까 기념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한 15분 20분 웅성웅성 하다 끝난 거잖아요. 너무 아무튼 끝나지 않은 책 선전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잘 아니 벗어났다. 사람이 죽다 살아왔는데 뭘 길게 할 게 아니냐고. 아니,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끝난 거지 않습니까? 네. 하다 그랬을 못해 때 김호중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저는 나더라고요. 뭐 사인했겠죠. 다 내려가지고 그분들에게. 아니 그 사진 찍고 한 사람 한 사람. 안민석 의원께서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예. 그 이제 정유라를 이렇게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 종교 행사하는 곳을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차를 갖다 대고 이제 있을 때도 뭐 먹지도 못하고 용변도 못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확인해 보면은 햄버거는 먹고 또 소변도 다 본 거거든요. 그렇듯이 뭐 이렇게 엄청난 봉변을 당했지만은 그 내용은 적절하게. 아니, 저는 15시간 갇혀 있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15분 정도 갇혀 있다가 경찰에 즉시 출동해가지고 바로 나오신 다음에 경찰과 기념사진 찍고 돌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발로 뛰는 안민석의 현장 정치를 이렇게 폄하하는 우리 공장장과 김성태 의원님. 자, 현안으로 제가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 들으려고 새벽에 비행기 내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참으로 제 스스로가 한탄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왜 나오셨어요? 자, 안 계시는 동안, 국민의당 생사령탑의 이제 안철수 대표가 드디어 선출이 됐습니다. 자, 각자 평가를 해 주시면. 사실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만 잠깐 민주당하고 이 대립각을 세웠지 그동안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어요. 특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상당히 오락가락 행보를 자주 보이면서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인이나 야당이나 존재감을 잃으면 끝나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 본인이 선명한 야당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안철수 대표 본인이나 국민의당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가 자숙의 시간도 없이 성급히 복귀한다는 데 대해서 말이 많았죠. 뭐 더더군다나 제보 조작 사태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뭐 저는 이 정도 이야기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역대 대선 패배 후보들이 자숙의 시간을 갖는 일종의 간행을 처음으로 깬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열흘 만에 정치 행보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지금 자기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민주당을 뛰쳐나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재인의 패권, 독식에 대한 저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 당대표 모두 안철수 대표가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요. 이제 그야말로 국민당은 이제 안철수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고위 구성을 보면요. 현역 의원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럼 원외위원장 내지는 국회의원 지망생들이 최고위원회 포진에 있으면은 국민당의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최고위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몇 번 했는데 안철수로 예. 몰빵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안철수당이 되었고요. 근데 국회의원 몰빵이 아니 저 안민석 수도권 의원 사선의원 안민석 의원의 지적은 몰빵 저는 말고 다시 맞다고 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지적은 안철수 당이 되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싸우겠다. 그게 딱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적폐와 싸우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고요. 특히 안철수가 주장하는 극중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 전후해가지고 친박 빼고 또 민주당 빼고 나머지 세력을 자기 중심으로 세력화하겠다. 과거 제3지대죠. 그런 의미로 예. 친박 신문 제외 다 모여라. 예. 아마도 예. 현실적으로 재탕이죠, 이제 재탕. 바른 정당 플러스 알파 이런 이제 연대 통합 이런 이제 포석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국민당의 지지 기반 지역이 호남인데 이런 안철수의 앞으로 극중주의 정치를 호남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자기 정체성의 혼란, 자기 그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의 뭐 많은 지적을 상당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도 원외지 않습니까? 현재 원외죠. 원이 아니니까 초선으로 비록 원해. 당 대표가 됐지만은 당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고위원들도 다 원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한 명을 빼고는 거의 뭐 다 원해. 정치 특히 신인들인데 네.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정치 신인들 그런 지도부를 바라보는 현역 초선, 재선, 삼선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통?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홍준표 대표보다는 한 수 좀 떨어진다 저는 판단을 한 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되자마자 자신의 지금 상태가 원외 대표라는 걸 인식하고 자기 주변을 전부 현역 의원들 다 채웠어요. 현역 의원들로. 뭐 그런 반면에 안철수 대표는 원외 최고를 구성하고 더군다나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사파전을 벌인 그런 어떤 선거든 부모 행정안에도 선거 치르고 나면은 금이 가는 건데 이미 금이 가 있는 당 조직을 어떻게 정비하고 앞으로 당 대표의 어떤 입지를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 관찰 대상입니다. 야, 이 아침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명언을 주셨어요. 어떤 선거든 부모 형제 간에도 선거 후에는 앙금이 생긴다. 야, 이거는 참 부모 자식 간에 선거 치르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니, 옛날에는요. 그라는 거죠. 저 아버지하고 자식이 출마 때문에 싸워가지고 같은 지역구에서 가정 불화 생기고 그래가지고 돌아선 가정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출마하지 못했고 아니, 가끔 있겠죠. 뭐. 많이 있겠어요. 어쨌든 제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지망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 오늘 두 분이 처음으로 실토를 하시네요. 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아닌 지도부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한다고 하는 실제로는 사실 무시라기보다는 이제 눈이 잘 안 들어오겠죠. 실제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아니 특히 예?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원외고 최고위원들도 다수가 원외라고 하면은 이 지도부와 국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 느끼는 그 괴리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뭐 김성태 의원님은 그렇지 않지만은 대체로 국회의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둘로 나눠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겠죠. 굉장히 무시한 앞으로 예. 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또 공장장께서 우리가 무시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무시 말고 해버렸는데 그러면은 예. 사실상 입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뭐 저희들이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근위 행보나 소통 행보는 역대 최고로 해도 무방할 만큼 분명히 잘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선명한 야당 국민의당의 입장을 안철수 대표가 가지겠다는데 선명한 야당 하려면은 국회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하고 잘 싸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4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잘 이끌어 가야만이 선명한 야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안철수 당대표의 막 이런 첫 행보는 그런 걸 여러 가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제 현 정부가 잘 싸워주기를 자유한국당에서 바라잖아요. 아니, 뭐, 예, 바라는 당연히. 정도가 아니라, 예. 뭐, 잘 싸우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예. 후방 지원도 하고 또 때로는 과실은 자유한국당이 먹고. 아니 뭐 굳이 먹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와 지지까지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를 먹을 이유는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는 좀 막을 수가 있겠죠. 지금 탈원전 문제나 건강보험 확대 문제처럼 이런 설익은 정책들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면서도 야당의 이해나 협조를 구하는 절차는 아예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치, 국민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 기반이 바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전혀 끊임없이 야당하고 협치하자고 그러고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고 하는데 네. 그리고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청산을 함께 선의 경쟁하자고 하는데 야당은 뭐 입만 뻥긋하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국민 지지 7, 80을 받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하고 폄하하는데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여야 관계가 서겠습니까?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이 여당을 존중하면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국민을 대상으로 서로가 포인트를 얻겠다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깎아내리기, 헐뜯기만 하는 이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눈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유한국당 그 인원수가 많은데도 지지도가 15% 겨우 넘을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성하십시오. 바로 저 이야기를 불과 6개월 전에 저희가 하고 안민석 의원 야당 탄압하는 이야기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참 객세지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더군다나 150만 원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가면은 이제 한국의 저명 인사 그러니까 이 정권의 아주 중요한 인사가 미국에 뜨는 걸로 되는 거. 이 세상이 변한 거예요. 제가 의원님도 자랑스러운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안민석 의원 오면은요, 솔직히 공간에서도 저 양반 또 왜 미국에 왜 왔냐 그러던 사람이 안민석이 초선인지 재선인지도 잘 그것도 몰랐어요, 솔직히. 수도권 사실 근데 다 어느 알아요. 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면서 그 1호기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딱 뜨는 순간부터 세상은 바뀐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수영원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그 대단한 거였죠. 그만들 얘기하시고요. 그 얘기를.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미국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고 했어요. 사선까지 비주류 생활 청산하고 이제 겨우 이제 주류에 진입해서 문재인 대통령 총애를 받고 특별 수행을 간 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아, 절대 배 안 아파요. 그렇지만 영접 너무 제가 잘 되면 좋아하고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 한 분은 제가 챙겨 드릴 거 아니 아닙니까? 영접 좋아하고 이렇게 참 받드는 거 그거 지난 즐기다 토요일 날 보면은 청와대에서 안민석 의원 야성이 없어지니까 내가 지난 그걸 토요일 날 걱정하는 이 이야기 정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인사 말씀하시면서 이번 정권 교체는 안민석 의원의 걸출한
걸출한 활동으로 정권 교체 가능했다. 그 말씀을 하셔서 국무총리도 공정하신, 그래서 제가 대통령도 인정하시고 국무총리가 공정한 걸출한 정치인이 공정한, 되었는데, 예, 공정한. 예. 그래서 제가 이럴수록 더 겸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김성태 의원님이 저런 식으로 제게 저지르 되니까 도발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니 도발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떠는 것을 네. 이건 이미 미국에서 지금 우리 교표 사회에서도 안민석 의원 왔다 그러면은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얼굴 한번 보려고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적어줬어요. 지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오직 방송 중에 지금 안민석 의원 사모님께서 지금 안민석 의원 아니, 그런 얘기 방송 그만하시고요. 태도가 얼마나 원세훈 국정원장 걱정스러워 파기환송심. 원세훈 이야기네요. 원세훈 예, 지금 좀 해야 30초밖에 안 되는데요. 남았는데 이게 자, 한 원세훈의 가지 30초밖에 안 남았기 예, 때문에 원세훈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만 아니, 얘기해 주세요. 누가 가장 떨고 있을까요? 원세훈의 4년 실형 누가 가장 떨고 있을까요? 국정원장에게 대선 개입 댓글 부대 이거 저 자, 판명됐는데 김성태 누가 의원님? 지시하신 사람이 예, 누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네. 가야 됩니까? 이제 칼 것은 그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계획되고 기획된 어떤 방식으로 국정원 적폐청산으로 가면은 국민적 동의를 쉽게 얻지 못해요. 가면 안 됩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역대 정권마다 국정원을 이용만 했지 국정을 올바르게
그분들 역시 우리가 보다듬고 또 품어야 할 국민이니까 애타게 나가시고 저는 그 이후에 출동한 미국일지도 모릅니다. 국민이 놀라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있지만은 잘 슬기롭게 아니, 대처하셨고 남의 말이라도 저렇게 쉽게 하시는데 아니. 차 안에 갇혀가지고 30분 동안 둘러싸여가지고 그렇게 협박 당해 보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둘러싸고 나서 몇 명 제가 정도가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다고. 왜 책을 썼냐, 그러고요. 책 내용이 이게 뭐냐 이런 거였나요? 저는 그분들 가짜 교포들이라고 보고요. 제가 LA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토크에 오신 이제 교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저 사람들은 진짜 교포 아니다, 정말 창피하다 그런 말씀하셨고. 교포가 아니라는 건 누군가 동원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실제로 네. 이 집회를 모집하는 광고가 떴고요. 네. 그 돈을 준다. 그리고 아. 세게 뭐 지르는 사람한테는 돈 더 준다. 아, 그 돈을 광고를- 걸고 그날 그 안민수 의원님을 둘러싸고 항의를 했던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네, 그게 인터넷에 있는 것을 아하. 어느 시민단체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참 지금 미국 서부 시간으로 오후 3시 38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돌파하셨습니까, 오늘? 사선 의원으로서. 이제 경찰이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미국 서부에서 네. 북한 협조 요청에서 출동이 이루어진 거고 다 뭐 저는 대처 잘 하셨는데 이 출동한 미국 경찰하고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이 SNS에 또 게재까지 하시는 것은 조금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뭐 그 한 20분 동안 차에 갇혀 있으면서 봉변당하면서 그분들 얼마나 믿고 하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말씀이 저를 걱정하시는 건지 제가 아내님을 늘 형제처럼 또 아끼고 위하는 한 사람으로서 높아심에 드리니 아니, 그래도 오버하지 이제- 말라는 거죠? 아니 네. 그래도 김성태 의원님께서 네. 무사하냐고 문자 오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요. 역시 우리 김성태 안민석의 케미 이것은 당을 떠나서 참 아름다운 케미구나 느꼈고요. 제가 그 무슨 케미가 있었나요, 지금? 경찰하고 사진을 올린 것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이제 그 얘기 그만하죠 이제. 예, 또 그러니까 기념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한 15분, 20분 웅성웅성 하다 끝난 거잖아요. 너무 아무튼 끝나지 않은 책 선전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잘 아니 벗어났다. 사람이 죽다 살아왔는데 뭘 길게 할 게 아니냐고. 아니, 차에서 가만 앉아 있다가 끝난 거지 않습니까? 네. 가다 그랬을 보세요. 때 김호중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저는 나더라고요. 뭐 사인했겠죠. 다 내려가지고 그분들에게. 아니 그 사진 찍고 한 사람 한 사람. 안민석 의원께서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예. 그 이제 정유라를 이렇게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 종교 행사하는 곳을 이렇게 뉴스공장과 함께 무럭무럭 성장해온 두 분.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불후의 명절 끝나지 않은 전쟁 저자 안민석입니다. 미국에서 무사 귀국했습니다. 막공항에서 지금 뉴스공장 출연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뉴스공장 출연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일로 오신 거죠? 네, 제가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뭐 우리 안 의원님이 내부자들 출연 때문에 비행 일정까지 조정하고 예. 새벽에 이렇게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달려온 것은 왜냐하면 여기 나와야 책 얘기를 또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읽혀요? 이거 읽히면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미 LA에서 제가 대단한 이제 일이죠. 봉변 당한 그 이야기 이제 들으셨죠? 아니 언론에서 크게 났습니다. 봉변 당하셨다. 예, 이게 어떻게 제가- 구체적으로 봉변을 당하셨는지. 아니 그 북토크장 가려고 하는데 지하 주차장 내려서 행사장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20명이 나타나서 어떤 분은 뭐 아주 뭐 저 흉기 같은 것도 들고 계시고요. 흉기요? 그래서, 예, 기습 공격을 제가 당한 흉기 거고요. 예를 구체적으로 어떤 흉기? 그런 흉기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하여튼 피켓 같은 걸 흉기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포함해서요. 예. 평생 들을 욕을 다 먹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로하신 제가- 분들 동영상에는 연로하신 분들 그냥 몇 분 정도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항의하신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LA의 내여사 우리 회원들, 샌프란시스코의 공감 회원들, 이 뉴스공장 청취 중인 우리 교민들, 또 모든 해외 교민 여러분, 안민석의 무사귀국 인사말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여기서- 경찰을 불러서 이제 탈출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야당이었으면은 아마 총영사 측에서 좀 하여튼 뭐 나몰라라 했을 텐데 지난번에 텍사스에 뭐 간호장교 찾으러 갔을 때는 그때는 휴스턴하고 그 뉴욕의 총영사하고 대사관 측에서 뭐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그때는 신경도 안 경찰이 썼거든요. 의원님을 제압하러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는 듣기로는 반대였네요. 안민석 의원이 그때는 뭐 그쪽에 우리 공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LA 총영사님이 그 LA 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빨리 저 예, 사선 의원을 빨리 빨리 예, 수도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경찰 지금 미국 경찰의 호의를 받은 최초의 제가 대한민국 이렇게 정치인이 들리는 됐습니다. 이야기로는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떴다 하면은 네. 이미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뜨는 과정에서부터 미국의 우리 공간에는 거의 생중계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비행장의 영접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안민석 의원의 사실 미국 활동에 대해서 우리 공간이 모든 걸 지금 다 파악을 하고 또 뒷받침하려고 노력하죠. 수도권 사선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번 그 봉변 현장도 우리 공간 측의 LA 경찰청의 신속 거기 아주 근장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분들한테 좀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책 홍보가 됐기 때문에 출판사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거 100억짜리 책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가을에 책 홍보 좀 하려고 했는데 8세 지금 이제 다 매진되게 생겼고 이제 곧 이제 10세를 향해서 의원님이 혹시 알바들 쓰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일각의 오해를 들을 정도로 네. 제가 10세를 찍으면은 지금 8세 이제 거의 다 매진됐는데 의원님 10세 직접 하지 찍으면은 않았다면 출판사 쪽에서 어떻게 한 거 아닐까요? 그런 일각의 뭐 공장장 같은 업무론으로 세상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10세를 찍으면은 뉴스 공장 우리 가족들 스태프들 공장장 김성태 의원님 제가 고기를 제가 뭐 나까지는 쏘겠습니다. 빼고 하셔도 좋고 예. 그 아내님이 LA에서 이제 봉변을 당하셨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걱정을 많이 공빈이 했는데 아니라 기습 공격. 아이, 그렇게 너무 또 사선 의원이나 되시는 분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생각이 다르면 반대 의사를 표출할 수가 있죠. 때로는 시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폭력이나 폭언 같은 이런 위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는 뭐 우리 안인도 집권당의 어엿한 중진 아니십니까? 비록 의원님을 그러면은- 비난하고 이해했을지라도